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한 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엄정의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엄정혜입니다. 뉴스민 최영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당의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에도 출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불참 의사를 밝혀온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딱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의하면은 선거제도 개편이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우리 최영길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소선거구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좀 혼동해서 같이 묶어서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선거법과 관련된 학회에 따르면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제도는 중선거구제, 5명 이상 뽑는 방식은 대선거구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해보셨을 겁니다. 2명 또는 3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뽑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처럼 여러 명을 뽑게 되면 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뽑다 보니까 1등 말고 표를 던진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개혁 국민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민의 70% 정도가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행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임미 위원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만 뽑는 선거다 보니까 실제로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선거는 치렀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내 대표를 국회에 내보내지 못하는 제도가 소선거구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전체 유권자 중에 64%의 국민들의 표가 사표였고요. 20대에서는 무려 72%가 사표였으니까 72%가 사표였다는 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28%의 유권자들만이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계속 떨어지고 또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지를 표하는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뭐 사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선거에서는 40%도 득표를 못했는데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 이상이 사표가 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의
문제점들, 정의당 입장이야말로 정말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난 총선에서 경북 지역에 55만 6,878명인 38.8%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어요. 다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성자 독식의 문제,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 정당이 독식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또 양당 중심의 대결과 좀 혐오의 정치로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은 가대대표되고 또 소수 정당은 이제 가소대표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소선거구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 중에 사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투표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요, 대구광역시 의회 선거에서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자였어요. 전체 27개의 선거구에서 20군데가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20개 선거구에서 11군데가 무투표 당선이었어요. 무려 55%가. 그러니까 이제는 1등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투표 당선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지방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러면 지방 소멸의 문제는 지방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말해주는 정치인이 없으면 지방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요. 지방 문제 해결될 수 없으면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이 이견이 전혀 없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원은 모두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이야기는 사실 복잡한 것 같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임미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앙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편안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편안이 있으실 텐데 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노선을 타고 있나요? 이게 같이 가면 제일 좋을 텐데 같이 가고 있지는 않고요. 경북 민주당의 입장을 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정치혁신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선거법과 관련된 입장을 정했는데 그게 2가지예요. 하나는 저희 경북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거기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일명 혼합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선거구제하고 혼합형이 함께 민주당의 안으로 제안이 된 상태고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기 이 2가지가 함께 논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경북 민주당이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의견을 낼 때 제일 먼저 중심에 뒀던 건 득표만큼 의석수를 보장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루어진 게 사실은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치러졌거든요. 그 당시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시에 민주당 계열의 후보자가 얻었던 득표를 한번 쭉 확인을 해봤어요. 포항에서도 3% 내지 5% 정도가 나왔던 게 실제 득표율이었거든요. 근데 13대 때 3%에서 5% 얻었던 민주당의 득표가 지금 선거를 치르면 평균 25에서 27%가량은 나와요. 많이 얻는 곳은 한 7, 8% 정도가 나오고요. 이만큼 얻는 기간 동안에 매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가지고 선거를 뛰었던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이 좋아 뭐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한 사람 인생의 이 가장 절정기에 이 선거를 떨어지면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한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포항에서는 허대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 험지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해왔고 이제는 누군가를 우리를 당선시키느냐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걸 알면서도 꾸준하게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것으로 제도로 어떻게 이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를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득표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법안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원칙은 그겁니다. 득표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달라. 그것이 경북의 권역을 2개 내지 3개로 나누어서 대선거구제로 가고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가 배분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득표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달라는 정의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어때요? 이 선거제도 개편 중앙당과의 이견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이현주 의원님이 또 발의한 안에는 의석수를 한 60석을 늘려서 연동형을 하자고 하는 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대로 비례의석이 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북만의 문화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이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낫다. 이제 대선거구제로 해서 경북 지역에 저는 한 10인 이상에 있는 아니면 경북 권역을 하든 이제 이렇게 좀 대선거구로 해서 다양성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경북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13명을 뽑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그렇죠. 얘기인 대선거구제. 거죠.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네. 아니면 이거를 뭐 남북으로 나누면 저희 인구의 차이가 있으니까 동서로 나누어서 2개의 선거구로 해서 6명, 7명 뽑는 방식으로 가자. 이게 사실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정의당이 내놓은 안하고 저희 경북의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개 더 언급하고 싶은 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지난 3월 4일 날 상무위를 통해서 공식적인 선거법 관련한 입장을 정했어요. 통과시켰는데 그게 경북 민주당하고 똑같은 안인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체 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광주 민주당이 선거법을 만약에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한 2석 정도를 잃는다는 거예요. 2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의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정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광주가 자기가 중심을 세워야 된다. 광주가 깃발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경북민주당이 내세웠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지역에서는 두 정당의 의견이 다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중앙당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구가 13석이죠. 네.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의 방안이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궁금한데 오늘 안타깝게도 출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최룡규 기자가 좀 대신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당 차원이나 경북 도당 분위기나 어떤가요? 네,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걸 먼저 내어놓겠다. 국민의힘 경북도당도 그런 안을 내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북도당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의 안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앙당 차원에서 우선은 21대 총선에서 치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된다. 일단 그 제도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안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었죠. 중선거구제가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단 이걸 전국적으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도시 지역에 적용할 건지 또는 뭐 수도권에 한해서 적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도입됐을 때 13석 중에 좀 잃어버리는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입장에서 아는 국회의원 그 누구도 좀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역으로서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경북에 맞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방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포항 MBC 방송 권역만 생각해 보면 이 포항은 국회의원을 2명 뽑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1명을 뽑고요. 그리고 울릉은 포항 남구와 같이 뽑고요. 네. 그리고 울진의 경우에는 또 저기 영주, 영양, 봉화와 선거구가 묶여 있고, 이 영덕은 군위, 의성, 청송이랑 선거구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도 경북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앞서 뭐 2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경북 전체를 뽑자, 그리고 경북을 2개로 나눠서 뽑자라고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도시와 농촌의 경우에는 뽑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자.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하자. 도시는 2명을 뽑는 지역은 포항 같으면 그러니까 2명을 포항 전체로 뽑자.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지역 대표성 문제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대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그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사실 영덕만 하더라도 군위, 의성, 청송과 영덕이 끼어 있으면 영덕 출신의 국회의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구도 자꾸 바뀌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이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내가 알만한 사람이 내 지역의 문제를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도입을 했는데, 그게 100년 전, 15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 웬만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넘나드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럼 4개 시군에서 1명의 대표자를 뽑는 것보다 경북 전체를 놓거나 아니면 절반만 갈라서 10개 시군에서 대표를 4명 뽑으면 우리 지역에 내가 민원을 요구하거나 지역 문제를 요구하는데, 야, 대표가 4명이니까 이 사람 찾아가서 안 되면 저 사람 찾아가도 우리 대표성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현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다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의식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대표를 갖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선거 제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를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비례대표제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지금처럼 47석을 정당에서 모두 다 공천을 주고 번호까지 1등부터 47등까지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비례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이 권역별로 세워진 비례대표는 결국은 그 지역의 후보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마저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지역구에서 뛴 사람이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로도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중 등록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47명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기엔 사실 47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이 비례 의석수를 지방에 좀 과감하게 이양해 달라라는 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현행 지역 선거구 획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의석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 의석은 당연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요. 우리 경북에도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곳이 있죠. 네, 선거구 획정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선거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2월 6일 날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안을 냈습니다. 뭐냐면 인구수 기준으로 하한선, 상한선 기준으로 미달되는 곳이 있으니 이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중에 경북의 군위의성, 청송, 영덕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3,224명 미달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빠지고 나면 26,531명이 이미 미달되기 때문에 이 선거구가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붙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걸 떼가지고 와서 국회의원 13명을 유지하거나 일단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해가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경북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경북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생활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죠. 보면 네. 바다를 끼고 있고 농촌을 끼고 있고 문화도 좀 다를 거고 삶의 네. 방식들도 많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을 한 뭉텅이로 엮는다.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유, 굉장히 잘못됐죠. 저는 이게 유권자를 위한 선거구 획정인지 정치인, 국회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한 선거구 획정인지 헷갈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가뜩이나 농촌 지역에 땅이 넓어서 선거운동하기 힘든데 수도권은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고 농어촌 지역은 땅이 넓으니 그냥 소선거구제로 치르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거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성이잖아요. 의성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이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30일 전에 상주가 문경으로 가고 영덕이 들어왔어요. 그 4년 전에는 그 상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할 때마다 한 30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니 갑자기 어디서 후보를 구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덕은 저희하고 생활권이 달라서 방송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덕은 포항방송권이고 군위는 대구방송권이고 의성, 청송은 안동방송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TV 토론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세 군데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연 농어촌 지역의 소선거구제가 이게 유권자를 위한 제도인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어촌 지역이야말로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군이 빠져나가면서 의성, 청송, 영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천을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안동이 있고요. 싹 벨트가 구성돼 있어요. 안동을 감싸듯이 해서 선거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 사람들은 예천하고 생활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 영덕하고 예천이 어떤 연관관계도 없고 영덕 사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많은 경우에 예천 잘 안 가봐요. 그런데도 선거는 한 구역으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획정되는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지 유권자들을 위한 지역 대표성 내지는 산업의 대표성을 갖기 위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천의 얘기도 있고요. 울진을 합구한다라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엄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허다하게 선거 한 달 놔두고 뭐 기초의원도 요번에 보니까 한 달 놔두고 또 편입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약도 알리고 이러한 시간이 이제 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선거 제도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천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경북에서 다음 선거구 획정과 관계 있을 때 예측 가능한 선거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성, 청송, 영덕, 이 선거구 어떻게 해결을 좀 봐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을 때는 오로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영토를 대표하는 것도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 좀 넣자. 영국의 경우는 13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가면은 선거구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기준에 넣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토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넣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50석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비례의석으로 늘리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늘어나는 비례의석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배분해달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라는 목소리를 좀 우리 지방에서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금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여기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해법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국회의원은 사실 국가 사무를 국가행정과 입법을 견제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성, 하나의 시군의 대표성은 시장과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성의 범위를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나치게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달라 이미 3개, 4개가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경북의 대표자 13명이 있는 방안으로 좀 더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아니면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북 지역에서 지방 소멸의 문제 또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문제 또한 별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천만 되어서 당선되는 이러한 선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경북 내에서 정당 간의 경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장님부터요. 제가 선거법 바꾸자고 이렇게 국회에 쫓아다닌 게 벌써 작년 8월부터니까 꽤 됐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꾸긴 바꿔야 돼요. 안 바꿀 순 없어요. 그런데 왜 관심이 없을까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배지를 단 사람과 배지를 안 단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전체 의석의 48%가 수도권 의석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법 바뀌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121석을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 바꾸는 게 편해요. 개인의 경쟁력으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바꾸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한의 대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선거법 개정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가 대결하는 구조이니 지방 분들이 좀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편법을 썼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찍어줬거든요. 왜 이게 제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두 발짝 뒤로 물러났느냐를 보면 이 선거법을 바꿀 때 사실은 정당 간의 거래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이해관계로 정의당하고 손잡으면서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게 처리가 되었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선거법 처리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은 늘 악용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정당들이 딴짓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엄정희 위원장님께서도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해봤자 안 되는데 우리가 찍어줘 봐야 안 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되는 사람을 찍어서 내가 행사했는 표가 의미 있는 표로 되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이제 사표를 만들지 않는 비례대표성을 높이는 방법,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최윤길 기자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야구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일본 대표팀과 한국 야구 대표팀 경기에서 거의 현격한 실력 차이를 보였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고교 야구팀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은 고교 야구팀이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없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이 정치도 이 경쟁이 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선거제도가 저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볼 때 룰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복잡한 룰도 재밌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의 삶을 바꾸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개혁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70% 정도가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필요한 만큼 잘 바꾸는 것, 그건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